안녕하세요, 여러분. AWS Innovation for Every Application 특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임양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운영 최적화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세션에서 다루게 될 주요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과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할 때의 장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적 애플리케이션과 애플리케이션의 개발과 배포를 위한 환경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은 다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일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배포할 때도 애플리케이션 하나만 배포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포가 쉽습니다. 또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한 기능을 자체적으로 다 제공하는 만큼 다른 시스템 또는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아키텍처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편이며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니터링과 문제 해결이 쉬운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기능들을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통합하여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팀 내부의 많은 의견 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애플리케이션을 변경할 때 애플리케이션의 기능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변경 이전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하므로 더 높은 실패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워크로드에 맞춰서 수평적으로 용량 확장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애플리케이션의 기능 중 하나라도 수평적인 확장에 적합하지 않다면 애플리케이션의 수평적인 확장을 통한 용량 확보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과 대비되는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여러 기능들을 각각 독립적인 애플리케이션으로 나눈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은 모든 기능을 애플리케이션 하나에서 처리해야 했지만 마이크로 서비스는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기능을 개별 애플리케이션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하나는 하나의 기능만을 수행하게 됩니다.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은 변경을 할 때 서비스 전체를 내리고 진행을 해야 하지만 마이크로 서비스는 변경을 진행할 때 개별 애플리케이션, 즉 기능 단위로 변경이 가능하며 이는 대부분 서비스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더 자주 변경을 수행할 수 있고 그만큼 더 많은 개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업데이트가 실패하였다 하여도 그 서비스만 원상복구하면 되기 때문에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 환경과 같이 전체 기능이 다 함께 이전으로 원상복구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은 개별 애플리케이션을 담당하는 여러 개의 소규모 팀들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팀들은 각 팀이 관리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다른 애플리케이션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이 하나의 통합된 팀에서 애플리케이션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집중적으로 개발되는 것과는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 하에서 각 팀은 자신이 담당하는 기능에만 신경을 쓰면 되기 때문에 좀 더 빠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의 특징을 통해 고객들께서는 시장에 더 빠르게 제품을 출시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실 수 있으며 시장의 요구에 대해서도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하는 각 애플리케이션 단위로 보안 규약을 적용하고 각 서비스 연계 시에도 최소한의 연결만을 허용하게 되기 때문에 높은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최적화가 쉽기 때문에 비용 최소화를 통한 운영 효율성을 쉽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예로 아마존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아마존은 변화를 위한 민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환경으로 전환하면서 각 마이크로 서비스를 담당하는 소규모 팀 구성으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존은 가장 효율적인 팀 규모를 피자 2판을 나누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인원으로 보았고 그 정도의 인원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의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 투피자 팀은 팀이 담당하는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며 또한 그에 수반되는 책임도 함께 가졌습니다. 그리고 데브옵스 환경으로 전환해서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은 물론 운영도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팀들은 각자의 마이크로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각 팀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에서 끊임없이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각 마이크로 서비스를 담당하는 수천 개의 팀과 뒤에서 설명드릴 CI/CD 및 서버리스 환경의 도입을 통해서 연간 6천만 번 이상의 배포를 수행하는 환경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존에 접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전혀 느끼시지 못하시겠지만 지속적인 변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마존의 사례를 통해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환경이 얼마나 많은 혁신을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의 도입을 고객들께서 고려하실 때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분 중의 하나가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 하나만 운영하다가 수십, 수백 개로 나눠진 마이크로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면 운영이 더 어려워지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아키텍처가 훨씬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팀들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통해서 전체 서비스 중에서 작은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전체 시스템은 더 복잡할 수 있지만 운영은 더 단순해지게 됩니다. 운영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서버리스가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서버리스 환경에서는 별도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할 필요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고객의 워크로드에 맞춰 필요한 리소스들이 자동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서버리스를 활용하면 인프라스트럭처 운영이라는 큰 부담을 제거하여 운영 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서버리스 환경은 인프라스트럭처를 저희 아마존 웹서비스가 관리하기 때문에 고객들께서는 스케일링이나 고가용성 환경 구현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으며 워크로드에 맞춰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비용 효율 또한 높습니다. 서버리스는 아마존 웹 서비스가 고객들께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의 하나가 아니라 운영 업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프라스트럭처 관리 업무의 상당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께서 효과적인 서비스의 운영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운영 전략이자 운영 모델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AWS 람다와 AWS 파게이트와 같은 서버리스 기반의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며 아마존 오로라 서버리스나 아마존 다이나모 DB와 같은 서버리스 데이터 스토어 환경도 제공하고 있으며 점점 더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나 아마존 SQS, 아마존 SNS와 같은 서비스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고객들에게 제공되어 온 서버리스 서비스들입니다. 고객 여러분들께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서비스를 구축하실 경우 인프라스트럭처의 구매와 유지 보수, 운영,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설치와 업데이트 및 운영에 이르는 모든 작업을 전부 직접 하셔야 합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더 이상 고객들께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AWS의 가상 서버 환경인 아마존 EC2를 예로 들면 EC2를 이용하실 때
고객들께서는 원하는 스펙을 갖춘 인스턴스를 몇 번의 클릭을 통해서 생성하시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들께서 하드웨어를 구매하거나 관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아마존 RDS의 경우에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인스턴스를 즉시 생성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거나 업데이트하기 위한 작업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환경에서 온프레미스 대비 많은 인프라스트럭처 관련 작업을 제거하였음에도 EC2나 RDS의 성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고객들께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인스턴스로 교체하는 것과 같은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운영 작업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만약 자동으로 스케일링이 되는 서버리스 환경을 이용하신다면 고객들께서는 애플리케이션 자체에만 집중하시면 되고 나머지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운영을 저희 아마존 웹서비스가 책임지게 됩니다. 이미 앞에서 이야기되었던 것처럼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으로 전환이 되면 애플리케이션이 늘어나게 되고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늘어난 대상에 맞춰 효과적으로 모니터링과 관리를 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전체 서비스의 기능 중 일부를 분리하여 독립적인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만든 것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는 기능 구현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코드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요. 여기에 운영과 관련된 모니터링 기능,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연계를 위한 라우팅이나 디스커버리 기능 또는 배포를 위한 기능까지 마이크로 서비스에 포함이 된다면 마이크로 서비스가 지향하는 가볍고 단순한 구조를 넘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마이크로 서비스가 부가적인 기능들로 인하여 복잡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 마이크로 서비스들에 탑재된 운영 관련 기능들도 마이크로 서비스마다 개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는 더 큰 부담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애플리케이션 코드만을 남기고 다른 운영 관련 기능을 분리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마이크로 서비스는 모니터링, 라우팅, 디스커버리 및 배포와 같은 운영을 위한 기능들을 별도로 분리해서 프록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연계하면서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마이크로 서비스는 본연의 경량성과 단순함을 확보할 수 있고 운영 관리 기능은 별도의 공용 서비스 형태로 중앙 집중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부담은 줄이고 효율성은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관측성이란 IT와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모니터링, 로깅 또는 추적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스템이나 서비스의 현재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들께 좀 더 익숙한 용어인 모니터링은 추적이나 로깅과 같이 시스템을 관측하기 위한 지원 활동 중 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종종 모니터링, 로깅 및 추적을 관측성의 세 가지 영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현대적인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는 분산된 애플리케이션 환경으로 인하여 관측성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측성의 확보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의 상태 및 성능을 파악하여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개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운용 효과 및 효율성 개선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관측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AWS가 제공하는 관측성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측성의 세 가지 영역인 모니터링, 추적 및 로깅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AWS 서비스는 각각 아마존 클라우드워치 매트릭스, 아마존 클라우드워치 로그스, AWS X-Ray가 있습니다. 아마존 클라우드워치는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고 시스템 전체 성능 변경에 대응하여 리소스 사용료를 최적화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아마존 클라우드워치 매트릭스 서비스는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 등으로부터 지표를 수집하여 운영 성능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아치 로그스 서비스를 사용하면 리소스,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로부터 거의 실시간으로 로그를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AWS X-Ray는 애플리케이션의 요청에 대한 엔드-투-엔드 뷰를 제공하고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구성 요소를 서비스 맵 형태로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서비스 맵은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며 지연 시간 또는 오류를 탐지하며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는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는 서비스가 많아지게 되는 만큼 애플리케이션의 개발과 배포 또한 고객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이 서버리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환경에서 개발과 배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라이프 사이클을 알아보겠습니다. 세션 첫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은 많은 개발자들이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담게 되며 이 애플리케이션 하나만을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배포하고 운영하는 단순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는 각 서비스 단위로 소규모의 개발자들이 배치가 되고 이들을 통해서 개별 서비스들이 독립적으로 개발되고 배포 운영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서비스들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각 서비스 단위로 독자적인 개발 라이프 사이클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으며 더 빠르고 신속한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운영 관점에서 수십 수백 개의 서비스가 존재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 개발과 운영을 분리하는 전통적인 운영 방식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는 파악해야 할 서비스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고 빈번한 서비스의 업데이트로 인하여 현재 서비스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일괄적으로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운영을 함께하는 데브옵스 기반으로의 전환은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앞서 아마존에는 수천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천 개의 데브옵스 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존이 데브옵스 운영을 위해서 세운 기준을 통해서 효과적인 데브옵스 운영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이 빠른 업데이트가 어려운 만큼 민첩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으로 전환했고 이에 맞춰 조직도 개편하였습니다. 자동화를 통해서 데브옵스 기반의 소규모 팀 운영을 최대한 효율화하였습니다. 개발 및 운영에 사용하는 툴들의 표준화를 통해서 팀 내에서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거버넌스 수립과 템플릿을 정의함으로써 목표와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의 도입을 통해서 인프라스트럭처의 관리를 자동화함으로써 효과적인 데브옵스 기반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브옵스 환경에서 자동화는 높은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는 개발 및 배포가 매우 짧은 사이클로 반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발 및 배포의 관리, 즉 CI/CD를 자동화하여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는 고객들께서 개발과 배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도록 코드 시리즈라고 부르는 개발 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WS 코드 커밋을 통해서 소스를 통합 관리하고 AWS 코드 빌드를 통해 빌드와 테스트 작업을 자동화하실 수 있으며 AWS 코드 디플로이를 이용하셔서 배포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 툴들을 AWS 코드 파이프라인으로 통합하여 소스 업데이트에서 배포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자동화하실 수 있습니다. AWS 코드 시리즈를 활용한 CI/CD 구성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 예는 블루그린 배포가 AWS 코드 시리즈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새로운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이 AWS S3 버킷에 업로드가 되면 AWS 코드 파이프라인이 이를 감지하여 AWS 코드 커밋에 이를 반영하면서 전체적인 배포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AWS 코드 빌드를 통해서 배포를 위한 사전 준비가 되며 승인을 거쳐서 대상 환경에 AWS 코드 디플로이가 배포를 해서 새로운 환경을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환경 구성을 위해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이용했는데요. 이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야물이나 제이슨 포맷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정의한 템플릿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해주는 서비스입니다. AWS 콘솔상에서 메뉴를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서비스를 구성해 보신 경험이 있는 고객이시라면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한 자동화된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성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절감하게 해주는지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매우 편리한 서비스이지만 몇 가지 단점도 존재합니다. 템플릿을 변경할 경우 관련 내용을 모두 찾아가면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하는 것은 물론 변경 이력 관리 또한 고객들께서 고민을 하셔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작성한 템플릿을 다른 환경에서 재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아쉬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AWS는 AWS 클라우드 디벨롭먼트 킷 CDK를 제공합니다. 고객들께서는 타입스크립트, 파이썬, 자바와 같은 익숙한 개발 언어를 활용해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 생성을 위한 코드를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는 AWS 코드 시리즈의 서비스를 통해서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성 및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만들어진 CDK 기반의 코드를 다른 환경을 구축할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께서는 그만큼의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AWS CDK가 담고 있는 철학은 기존에 각각 독자적 영역으로 나눠져 있던 인프라스트럭처, 애플리케이션 코드, 소스 관리 및 구성과 배포를 하나로 묶어 통합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람다와 같은 서브리스 환경의 경우 CDK를 통해 인프라스트럭처와 함께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에서 통합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를 코드 형태로 관리하며 DevOps 기반에서 이를 직접 배포하고 관리하는 것이 AWS CDK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입니다. AWS는 서버리스와 컨테이너 환경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다른 프레임워크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에 특화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인 AWS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모델 프레임워크가 제공되고 있으며 CDK에 컨테이너 컨스트럭트를 추가하여 CDK를 통해서 컨테이너 환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을 위한 프레임워크인 CDK for 쿠버네티스도 출시하여 CDK를 통해서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듯이 쿠버네티스 또한 코드 기반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나 서버리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객들께서는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으로 전환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많은 기능을 출시하고 이를 통해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 서버리스 인프라스트럭처의 활용을 통해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최소화함으로써 고객들은 좀 더 비즈니스 자체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는 고객 여러분들께서 현대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구축하고 운영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은 자동화되고 추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운영은 이미 완성된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목표로 하는 수동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라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이 인프라스트럭처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함께 효과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할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어떤 운영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는
아키텍트 전체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운영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 효율성과 안정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마이크로 서비스와 연계된 데브옵스와 같은 조직으로의 변화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으며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와 같은 새로운 운영 패러다임 또한 혁신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프레임워크는 지금 참고 자료에 소개된 링크를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WS의 유용한 자료들을 모아둔 리소스 허브를 소개드립니다. 본 발표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자료 내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AWS에서는 무료 디지털 교육센터를 통해 혼자서도 심화된 학습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500여 개의 온라인 무료 과정이 적용되고 있으니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자격증 페이지도 같이 안내드리니 AWS 자격증 취득에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방문하셔서 내용을 둘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더욱 발전된 컨텐츠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남은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